코로나19 전담병원인 순천의료원에서 의료진에 대한 정부 격려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은 했는데 돈은 못 받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가 하면 격려금을 다시 거출해 돈을 나누는 혼선까지 벌어졌습니다. 순천과 고흥에서도 벌어질 4월 보궐선거전이 또다시 민주당 잔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내 대안 세력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면서 검증과 선택의 여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책 검증이 전라남도 의회가 올해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가하고 어떤 사람은 불허하라고 누가 그 권한을 줬습니까? 김한종 의장의 리더십이 또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 곳곳의 폐철도 부지가 이국적인 직선형 숲으로 재탄생합니다. 나무들이 자라면 도심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기능도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지난해 말 정부가 격려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전담기관인 순천의료원에서 일부 의료진이 돈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표하면서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말썽이 나자 뒤늦게 돈을 다시 나눠주려 하다 잡음이 더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박민주 기자가 자세한 속사정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전라남도를 통해 지난해 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상담 치유 지원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인 순천의료원의 대상은 116명, 금액은 1억 6천만 원 규모. 정부 지원금은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코로나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에 대한 격려금 성격입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의료진 20여 명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하고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순천의료원 측은 처음에는 전체 인원을 올렸지만 감염 환자가 입원한 병동 인력으로 조정 요청에 따라 선별진료소는 빠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감염병 전담병원인 경우에는 그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한 병동 인원만 특정이 돼서 지원이 돼서 거기 인력들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정부 지원금을 나누는 과정도 논란의 소지가 불거졌습니다. 정부 지원금 일부를 각출 방식으로 모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의료 인력에 지급한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해당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해 진행 과정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지원금 교부에 강제적 배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좀 논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행에 있어 강제적 배분에 있는지 한번 그런 진위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을 위한 정부 지원금, 대상 기준과 지급 방식에 보다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순천 강진의료원이 의료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의료원은 현재 76명의 간호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지만 정원 대비 16명이 부족한 60명의 간호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순천의료원은 의사 수가 10명으로 16명 정원에서 6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등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진료과가 없어 산부인과, 소아과 의료진이 입원 환자를 치료 중인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IM 선교회 관련 교육시설이 전남 동부 지역 곳곳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여수와 순천에 위치한 TCS와 방과후 학교 CAS의 교육생과 교직원 총 46명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3명을 제외하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광양에도 CAS 한 군데가 존재했지만 3년 전부터 IM과 교류가 끊겼다는 점을 감안해 자율 검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순천시는 가족 간 접촉으로 자가격리를 하던 순천 거주자 1명이 코로나19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특별한 동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순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4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순천과 고흥에서도 도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민주당의 동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이 갈수록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내 유권자들의 지지는 여당으로 쏠렸고 도의회에서도 의석 90% 이상의 여당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활동의 중간 지표로 평가되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선출 작업도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순천 4명, 고흥 2명 등 출마 의사를 밝힌 6명의 예비후보자 모두가 민주당 후보군인 상황. 도의회 내 대안 세력격인 정의당도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선거 전에 대응할 여력이 없고 국민의힘과 진보당 등도 인물난을 겪으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당당히 모든 주민의 선택을 받을 만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아무리 재보궐선거를 할지라도 굉장히 공당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해당 지역구가 도농 복합지역으로 면적이 광범위한 데다 코로나19로 선거운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경선 이후 무투표 당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선거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풍력 발전 관련된 내용들도 그렇고 도시계획 관련된 내용들도 그렇고 특히나 농촌 내에 고령화되면서 굉장히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전남 권역 내에서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책 검증이 지방자치 시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전남도의원. 이번 보궐선거가 단순한 자리 채우기가 아닌 힘을 실어줄 입구를 뽑는 바로미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단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제7대 여수시의회 2년 차인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1년 차보다 조례 발의는 늘었지만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은 7명에 불과했고 질문 횟수도 1년 차의 절반 수준인 19건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7대 의회 출범 이후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10여 명에 달한다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7대 의회 2년차 베스트 시정 질문에는 송하진 의원의 상포지구 도시계획이 꼽혔고 베스트 조례에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선정됐습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18일 0시 기준 여수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등록을 마친 다문화 가족이며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일부터 5일까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부제를 시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즉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65세 이상 시민 가운데 현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올해 첫 출발부터 순탄치 않습니다. 의장이 의원들의 자유 발언을 제한하면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되기까지 했는데요. 의회 내부의 갈등 관계가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김한종 의장의 리더십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도의회 의원 15명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건 지난해 12월 18일. 의원들이 신청한 5분 자유 발언을 의장이 허가하지 않았다는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그리고 올해 첫 본회의에서 결국 의장 불신임안이 직권 상정됐습니다. 다음 상정할 안건은 의장 불신임 결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장은 제척 대상이 되어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의장 대신 의사봉을 잡은 부의장 진행으로 의안 처리를 앞두고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잇따랐고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할 때는 발의한 의원 전원이 철회를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의장에게 어떤 사람은 허가하고 어떤 사람은 불허하라고 누가 그 권한을 줬습니까? 의원들 간의 입씨름, 10분간 정회를 거쳐 의장 불신임안 안건 처리는 결국 보류됐습니다.
이후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이 철회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의장 탄핵이 추진된 초유의 상황은 일단락될 전망이지만 의회 내부 의원들 간의 앙금은 수면 밖으로 완전히 노출돼 버렸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도심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숲 조성 사업이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도내 12군데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미세먼지를 막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공급하는 역할이 기대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율촌면 구 율촌역 부지.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라 구체적인 활용 방안 없이 폐쇄된 이곳 6,800제곱미터 부지에 새롭게 숲이 조성됩니다. 도심 속 생활 권역으로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전남도는 이곳 구 율촌역 부지를 포함해 순천과 광양 등 도내 12개소 37헥타르 면적에 올해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봄에 황사라라 이런 부분이 날라오는 그런 시절에 2월 중에 저희들이 그 공사 착공을 해가지고 아마 4월 중에 좀 한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미세먼지 차단 숲은 미세먼지로부터 도심을 지켜내는 생태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그 한 37헥타의 그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합니다. 그러면은 연간 한 6.2톤 미세먼지. 그래서 무게로 본다면 6톤, 2톤이 안 됩니다만은 이런 비싼 면지로 보면 6.2톤면은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면적은 지난해까지 도내 14개소에 24헥타르에 이릅니다. 도는 도심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키기 위한 숲 조성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 산단과 폐기물 처리장, 그리고 도시의 급격한 확장 추세 속에서 전남의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일수는 최고 연간 58일에 이르고 있는 상황. 미세먼지 차단 숲은 전남의 생활권 미세먼지 유입 차단을 위한 허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 팔마비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순천시는 고려시대 지방관의 청렴을 기린 팔마비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예고돼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보물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팔마비는 1281년 이후 세운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팔마비는 1597년 정유재란으로 훼손된 비석을 광해군 때 순천부사 이수광이 복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 성수기를 앞두고 배와 사과 가격 등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사과와 배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 이상 올랐으며 채소류 대부분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크게 오른 건 풋고추로 2주 전보다 30% 이상 상승했으며 애호박과 오이, 양파, 대파 등도 가격이 뛰었습니다. 어제 여수 MBC의 순천시 유기견 보호소 관리 공백 보도와 관련해 순천시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입력란에 사고사 항목이 없어 자연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또 공고가 늦어진 건 담당 부서의 인력이 부족해 업무 처리가 미흡했던 탓이라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덕연동 23, 24통 현대 2차 아파트 주민 67만 4천 원, 38에서 40통 부영 1차 아파트 주민 60만 원, 54, 55통 대주파크빌 주민 40만 원, 해룡면 신대중흥 1차 108에서 110동 주민 46만 3,560원, 신대 8리 주민 40만 원, 고흥군 점안면 사동마을 주민 37만 8천 원, 상신마을 주민 36만 6천 원, 회계마을 주민 23만 4천 원, 여천 테니스클럽 회원 1동 27만 1천 원, 여수시 돌산읍 굴전마을 주민 20만 원, 여수시 여서동 금호아파트 입주민 20만 원, 여수시립 중림 2단지 어린이집 교직원과 친구들 19만 1,800원, 고흥군 점안면 모동마을 주민 15만 원, 순천시 남정동 옛날 손짜장, 해룡면 대견길 대광 로제비앙 송상은 송승민 각각 1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전라남도가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대형 선사들의 해운동맹 가입으로 인해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이 감소했다고 보고 도와 광양시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항만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와 광양시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지난 2006년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물동량 300만 TEU를 달성할 때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까지 총 437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거래된 중고차 증가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남에서는 2019년보다 19% 증가한 15만 3천여 대의 중고차가 거래돼 서울 5.7%, 광주 6.1% 등 전국 평균 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자동차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차 구매 여력이 줄면서 중고차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흥군이 지역 농가에 보급형 스마트팜 기술을 확대 지원합니다.